나가세요. 지금 당장. 극장의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이 버럭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컸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험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을 밀쳐내듯 앞으로 나서더니 한 여성에게 손가락을 겨누었다. 지금 내 말을 무시하고 여기 계속 서 있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주변 공기가 삽시간에 무거워졌고 동시에 통로 쪽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촬영을 시작하는 이들도 보였다. 잠시만요. 그 여성이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차분하게 말했지만 매니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잠시만요. 누가 당신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알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엔 애초에 끼지도 말아야지. 그는 곧장 보안 요원을 찾아 소리치기 시작했다. 보안, 보안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기만 했다. 일부는 저게 누구야? 영화관 측에서 손님을 저렇게 내쫓아도 되는 건가? 라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저 사람 유명한 배우 문가영 씨 아닌가? 하고 슬쩍 확인하듯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매니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다. 지금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극장의 총괄 매니저 조선구예요. 여기 모든 걸 내가 지휘하고 내가 결정한다고요? 문가영은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저도 약속이 있어서 왔고 극장에서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어요? 제게 할당된 시간이 확실히 있었고 지금은 인터뷰 중이었습. 혹시 진행에 착오가 있었나요? 착오? 조성구가 코웃음을 치듯 웃었다. 글쎄요, 난 그런 약속 들은 적 없는데요. 그리고 인터뷰? 당신이 뭐길래 여기서 인터뷰를 합니까? 알긴 알아요. 배우 문가영 씨라면서요. 그렇다고 이런 프라이빗 이벤트 공간을 제멋대로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의 언쟁에 휩쓸려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근처 의자에 앉거나 서서 지켜보기 시작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곧 시작될 영화, 예고편이 무음으로 재생되고 있었고 달아오른 공기가 허공에 잔뜩 묻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슬쩍 주변에게 물었다. 저거 녹화해서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난리치지 않을까? 또 다른 이가 대답했다. 문가영 팬 많잖아. 괜히 매니저가 큰 코 다치는 거 아닐까? 그러자 첫 번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래도 저 매니저 대체 왜 저렇게 화난 건지 궁금하네. 뭔가 사정이 있으려나? 사람들은 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고 점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영화관이라는 장소 특성상 언론 취재도 심심찮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혹여 누가 이미 인터넷 방송을 켠 건 아닐지 모두가 긴장한 눈빛이었다. 어떤 관객은 조심스럽게 아직 나갈 생각 없으면 일단 지켜보자. 이거 재밌어지겠어 라며 친구에게 속삭였고 친구는 그래 그냥 집에 가도 머리 아플 테니 좀 더 보고 가자 하고 동의했다. 제가 사과를 먼저 구해야 하나요? 문가영은 살짝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만약 극장 측에서 허락한 인터뷰라는 공문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성구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딴 서류 필요 없어요. 내가 모르는 약속이면 없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내줬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라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긴 VIP 상영관 로비죠. 정말 모르고 온 겁니까? 취재진까지 불러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취재진이 아니라 제 매니저랑 간단한 인터뷰 팀일 뿐이에요. 사전에 극장 쪽 담당자와 협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문가영은 주변 스태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도착하자마자 로비에서 기다렸고 담당자와 통화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주변을 둘러보던 한 젊은 여성 관객이 속삭이듯 옆 사람에게 말했다. 아까부터 매니저가 계속 어딜 뛰어다니던데 뭔가 내부 일정이 꼬였나 보지? 그래도 손님을 저렇게 막 대하면 되나? 다른 남성 관객이 툭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사람을 함부로 쫓아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잠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켜는 게 어떨까요? 또 다른 관객이 묻자 바로 주위에서 여러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래, 이거 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불이익 당하면 어쩌지? 문가영 씨 팬덤이 이걸 알면 분명 큰 난리가 날 거야. 그래도 매니저가 아예 막말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매표소 근처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조선구에게 말을 걸었다. 저, 팀장님, 정말 이 인터뷰 일정이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홍보 담당에서 예약을 잡아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조선구는 이를 일축했다. 홍보 담당? 그쪽이 나에게 보고도 없이 일을 벌였다는 겁니까? 그럼 더 큰 문제군. 그래도 상부 보고가 안 된 건 내 관할 밖이라 할 수 없죠. 아무튼 내가 모르면 없는 일입니 지금 다 정리하세요. 그 말에 문가영이 다시 한번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실무 담당자분이 도착하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쫓아내시는 건 너무 부당합니. 그리고 제 매니저도 여기 계신데 한 번만 이야기라도 들어보시면 그녀의 말이 끊기기 무섭게 조선구가 손사래를 쳤다. 필요 없습. 그리고 무슨 부당 같은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규정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한 배우가 멋대로 VIP 라운지를 점거하고 영상을 찍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몇몇은 저 정도면 완전 갑질이네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야 우리 이거 다 찍어서 SNS 올리자. 문가영 여배우 극장 매니저에 의해 쫓겨나는 현장 같은 식으로 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친구가 바로 뜯어말렸다. 조금만 지켜보자. 혹시 나중에 반전이라도 있으면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고. 마침내 로비 한편에서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담당자 이현주 팀장님 안 계신가요? 하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가영의 개인 매니저로 보이는 인물이 로비를 서성이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는 듯했다. 그러자 조성구가 다시 언성을 높였다. 그런 사람 부르지 마세요. 이미 제가 여기 책임자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이를 지켜보던 나의 지긋한 관객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영화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소란이라니. 참, 여기 대한민국 맞죠? 손님들이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참 희한하네.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입니.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절한 태도인데. 문가영 씨가 유명해서 더 심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저 매니저가 저런 성격인지. 그 시점에서 문가영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울렸다. 저도 계속 이렇게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요. 극장 측이 저를 공식 초청한 게 틀림없고 서류도 가지고 있을 게다가 오늘 인터뷰 기자분들도 이미 왔는데 지금 전부 대기 중이에요. 혹시 저를 내쫓으셔야 한다면 일단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부터 정확하게 들어주실 순 없나요?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조선군은 손바닥으로 탁자 위를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사람들은 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VIP 라운지를 허락 없이 쓰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공식 취재가 있다면 당연히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내가 몰랐다는 건 곧 승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순간 로비를 가로질러 오던 한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오며 말을 보탰다. 팀장님 잠시만요. 이건 위에서 이미 승인한 거예요. 홍보부서와 이야기된 공식 일정이라고요. 다만 팀장님이 최근 발령을 받으시고 아직 전체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을 뿐이니 제가 지금 당장 홍보 담당자와 확인 통화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그 말에 조선군은 순간 말을 멈추더니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목소리는 크게 울린 뒤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와 문가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팀장님이 몰랐으면 당연히 잘못된 일정 아닌가요? 조성구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이미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러자 옆에서 한 중년 남성 관객이 크게 외쳤다. 아니, 잘못은 극장 내부 소통 문제잖아요. 게다가 아무리 몰랐어도 저렇게 함부로 손님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일부는 박수를 치며 맞아요, 너무 지나치다 하고 야유를 보냈고 또 몇몇은 문가영 씨 힘내세요
라며 응원을 보냈다. 문가영은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인사했다. 인터뷰를 위해 대기 중이던 카메라 기자들도 슬쩍 이 장면을 담으려다 눈치를 봤다. 제가 사과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조성구는 슬쩍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음성엔 여전히 도끼가 어려 있었다. 그래도 지금 일단 중지하세. 이 라운지에서 촬영을 하는 건 문제 있으니까. 그러자 문가영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럼 다른 장소를 안내해 주시면 그쪽에서 조용히 진행하겠습. 저희는 괜히 문제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라 이미 허락받은 자리에서 짧은 인터뷰만 할 예정이었어요. 다만 팀장님이 어떻게든 불편을 느끼신다면 다른 옵션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요. 한 관객이 손을 들었다. 실례지만 저도 지금 이 영화 보려고 왔는데 저분들 인터뷰가 뭐 그렇게 대단한 패가 되나요? 차라리 조용한 구역이나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장소를 쓰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자 또 다른 관객이 맞장 붙였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촬영 중인 거 다 봤는데 이건 그냥 조용히 서서 대기하다가 인터뷰하는 수준이던데요. 저 VIP 라운지면 뭐 그렇게 거창한가요? 게다가 이분 아마 잡지나 온라인 기사 촬영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성우는 코를 골며 듣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자 이 말이죠. 다른 스튜디오로 가든 어딜 가든. 하지만 난 당신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VIP 존을 차지한 게 문제라고 봅니다. 차지한 게 아니라 허가받은 촬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문가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절대 폐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다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 저도 계속 대기하면서 담당자랑 통화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모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살짝 뒤편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남성 관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와, 이건 아예 문가영 씨를 몰아붙이려는 것 같네. 근데 대처를 진짜 침착하게 잘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화가 나서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여배우라고 해서 다 예민할 거라는 편견도 있는데 오히려 차분하네. 저 매니저가 좀 이상한 거지. 이윽고 로비 구석에서 파란색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달려왔다. 팀장님 연락받고 왔습니다만 여기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러자 조성구는 손짓으로 문가영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들이 VIP 라운지에서 허락도 없이 촬영을 한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지금 좀 복잡해졌습. 어떻게 할까요? 경비원이 상황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팀장님께서는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봅니다. 그제야 조성구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비쳤다. 뭐? 나도 최근에 발령받고 전체 일정을 다 파악하진 못했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수라장이 된 건 책임자가 모르는 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홍보 부서가 잘못했으면 했지. 왜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말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문가영이 다시 차분히 말을 건넸다. 오해가 풀리기만을 바랐을 뿐이죠. 저는 이 극장을 사랑하는 관객이기도 하고 한 배우로서 오늘 여기서 새로 개봉하는 영화를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습. 사실 이 영화가 제가 특별 출연한 작품이라 기자님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려던 거였어요. 뭐라고요? 이 극장에서 개봉하는 작품에 당신이 출연했다고요? 조성구가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아,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잡았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극장 입장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환영해야 할 일 아닌가요? 어떤 관객이 그렇게 묻자 조선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다. 바로 그때 늦게나마 홍보 담당이라고 적힌 명찰을 탄 여직원 이연주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는데 지금 상황이. 팀장님, 제가 분명히 일정 공유 메일도 드렸고 수차례 보고를 했거든요. 확인이 안 되셨나요? 그러자 조선구가 헛기침을 하며 대꾸했다. 내가 메일을 확인 못했으면 보고가 안 된 거죠. 공유만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 그러니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이연주가 난처한 표정으로 문가영에게 인사했다.
문가영 배우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일정을 잘못 조율해서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라면 VIP 라운지 쪽을 직접 안내해 드릴 예정이었고, 팀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야 했는데 시스템 오류인지 전달이 안 된 듯합니. 어디 조용한 인터뷰룸을 잡아 드릴 테니 거기서 인터뷰를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문가영은 힘겹게 웃으며 다행입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 사실 저는 그동안 결례가 없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무례를 당한 기분이라. 잠시 말을 멈추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론 오해였다는 건 이해해요. 서로 정신없는 와중에 일정이 꼬일 수도 있죠. 다만 이제라도 저와 제 스태프들에게 공식적으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러자 조성구가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다.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문가영이 마주보며 대답했다. 팀장님이 지나치게 언성을 높이고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전히 제게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VIP 라운지를 무단 점거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 봐도 단지 일정 보고가 누락된 실수의 결과였을 뿐입니. 그러니 사과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 맞아 하고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조선군은 뭔가 말을 하려다 멈칫했다. 이미 주변 분위기는 문가영 편에 기울어 있었다. 제가 그는 몇 번이나 목소리를 고쳐 잡고 나서야 낮게 중얼거렸다. 알겠습. 그렇다면 제가 좀 격해진 건 인정하죠. 다만 제가 당신께 악의를 가진 건 아니고 내부 절차가 안 지켜졌다는 점에 화가 났던 겁니다. 이어 그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주변에서 관객 한 명이 차갑게 물었다. 조성우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목소리를 다시 냈다. 물론 저도 이 극장의 매니저로서 원활한 행사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입니. 감정이 앞서다 보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그래도 팀장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확인부터 하세요. 내부 소통 문제를 손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같은 질책이 터져나왔다. 문가영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서둘러 손짓했다. 괜찮아요, 여러분. 팀장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셨으니 저도 더는 문제 삼을 생각 없습. 중요한 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자 조성구가 작게 한숨을 내쉬고 조금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응답했다. 네,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 확실히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제 말투와 태도가 과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사실 저도 이번 발령 받고 실적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 VIP 시설 운영에 예민해져 있었습. 그러다 보니 유명인이라 해도 허락 없이 라운지를 쓰려 한다고 생각하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그 순간 몇몇 관객이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끝난 거죠. 이제 인터뷰 잘 진행하시길. 문가영 씨, 힘내세요. 팀장님도 수고하시고 이런 일로 더 큰 소문 나지 않도록 이왕이면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이렇듯 하나둘씩 격려 섞인 말들이 나온다. 매니저가 그런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을 짓자 문가영이 한 발짝 다가섰다. 오늘 저 때문에 팀장님과 극장 측이 곤란을 겪은 것 같아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지만 공통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극장도 영화 홍보를 원하고 저도 작품에 대한 소개를 원하고 관객분들도 편안한 관람 환경을 원하잖아요. 조성구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지금 와서야 깨닫네요. 이런 식으로 대립해서는 누구도 득을 보지 못하죠. 홍보가 필요한 시점에. 괜한 잡음만 생기면 서로 손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마친 뒤에 혹시 원하신다면 극장 직원분들이나 매니저님께도 간단히 대화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제 역할이지만 내부 직원분들도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문가영은 눈길을 조선구에게 돌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오, 괜찮은 제안인데? 공개 워크숍 비슷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졌다. 조성우는 약간 쑥스럽다는 표정으로 답했다.
그건 감사합니다. 원래 인터뷰라면 기자분들이 질문하고 배우님이 답하시는 형식이겠지만 우리 내부 직원들도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제시할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팀장님. 옆에서 이연주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다. 이번 소동이 오히려 극장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문가영 배우님과 협력해서 홍보 기회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뒤늦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이참에 우리도 VIP관 관련 규정이 애매했는데 규정이든 소통 방식이든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네요. 라고 입을 모았다. 관객들은 이미 이 장면을 여기저기로 찍어 올렸는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방금 영상 올렸더니 좋아요가 벌써 라거나 실시간으로 댓글 달리는 거 봐. 지금 문가영 천사설 트렌딩 각이네. 같은 말들이 오갔다. 그런 반응에 조성군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진 않았지만 살짝 난감해 보이기도 했다. 제 과잉 반응이 과연 어떻게 회자될지 걱정이네요. 그러나 문가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못한 점을 명확히 사과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보완할지를 보여주면 오히려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혹시 이것 때문에 기사가 나가면 팀장님이 궁지에 몰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상황 설명을 곁들여 드리자고 속삭였다. 매니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기자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됐고 배우님께선 극장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이번 오해를 해소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였다. 기자들은 오히려 이런 화해와 협력이 기사거리로도 더 좋죠.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 파급력이 있을 것 같네요. 하며 호감을 표했다. 결국 인터뷰 장소는 VIP 라운지에서 조금 떨어진 별도의 소규모 행사실로 변경되었고 문가영과 취재진은 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르던 관객 몇 명이 우리도 여기서 보고 가도 돼요? 특별히 막지 않는다면 하고 문의했으나 매장이 좁아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혹시 원하시면 나중에 정리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한편 조선군은 급히 직원을 모아 아까 내 행동이 지나쳤던 건 사실이니 지금부터라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이미 그도 충분히 깨달았으리라 믿는다며 이번 일로 반면교사를 삼고 소통을 철저히 하자는 데에 동의했다. 짧게 30분 정도 진행된 인터뷰가 끝난 후 문가영은 극장 측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까 일이 이렇게 커진 건 비단 팀장님만의 과실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시스템이 부족했던 탓도 있죠. 저도 사전에 더 확실히 확인했어야 했고요. 앞으로는 저 같은 방문객이나 행사 손님이 올 때 누락이나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저도 제가 알려진 인물이라 더 불편함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해요. 하고 조심스레 인사를 덧붙였다. 그러자 조선구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다. 정말 죄송하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 처음부터 상황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내가 매니저니까 모르면 없던 일이라고 우겨버렸네요. 공인인 배우분께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연주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 명확히 공유할 수 있게 체계를 재정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들도 다 함께 맞장구 쳤다. 그럼 이제 저도 작은 예의에 관한 메시지를 나눌까 해요. 문가영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오늘 일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한 사람의 마음속 긴장과 분노가 커지면 이렇게 큰 소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의를 지킬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몇몇 관객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해 귀 기울였다. 마습 사실 현장에 있던 저희도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거든요. 손님과 팀장님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였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니저님이든 스태프분들이든 그리고 제 자신까지 서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우선 조용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가영은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단순히 누가 잘못했다, 누가 이겼다를 따지기보다는 오늘 계기로 우리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에 조선구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진심으로 감사합니. 솔직히 저도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 VIP 상영관은 저희 극장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는 걸요. 관객들 사이에서 팀장님 보기 좋습니다 하는 가벼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 조선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앞으로 저와 직원들 그리고 극장 전체가 더 열려있는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 또 문가영 배우님이 오시는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가영은 다시 한번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그럼 저는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고 팬분들께도 인사드리러 가보겠습. 오늘 일로 인해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신 관객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극장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문가영 배우님 정말 멋지네요. 저희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옆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자 관객들도 동참해 다시 한번 작은 박수 소리가 번져 나왔다. 누군가 이거 오늘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 풀렸으니 다행입니다. 하고 농담 섞인 말을 하자 다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졌다. 정리가 끝난 후 조성구는 자신을 둘러싼 직원과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또한 여러분의 질책이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한층 나아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 오늘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진심이 느껴졌는지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잠시 후 문가영은 로비 한편에서 팬들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 요청에도 응하면서 오늘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 극장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셔서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래요. 라고 말했다. 팬들은 배우님 아까 속상하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문가영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마음이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 괜찮아요. 뭘 배우고 가는 하루였죠.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툭 치며 웃었다.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저리도 여유롭고 성숙하다니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러자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한편의 드라마를 본 기분이네. 진짜 공손함이 뭔지 보여준 사건이랄까. 이윽고 매체 인터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오늘 극장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배우님이 이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가영은 방금까지의 일들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언젠가 또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팀장님 그리고 극장 관계자분들이 그 과정을 직접 보여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 예의나 존중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그 영향력은 정말 크니까요. 장내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인터뷰를 지켜보던 사람들, 취재 기자들, 스태프들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내며 환하게 웃었다. 인터뷰가 끝나고서도 여러 SNS 채널에는 이번 일을 두고 다양한 영상과 글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대체로 매니저의 과잉 대응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서로 사과하고 교훈을 나누며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다. 일부는 문가영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극장 측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내부 소통 미비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날 저녁 극장을 떠나려는 관객들의 표정은 밝았다. 결국 해피엔딩이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해결 과정을 본 건 처음이다. 그러게. 보통은 소문만 도는데 오늘은 우리 눈앞에서 다 해결돼서 신기했어. 앞으로 이 극장 서비스가 좋아지면 더 자주 오게 될 것 같다. 반면 조선군은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미팅을 소집해 오늘 진짜 죄송했고 또 감사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 직원이
팀장님, 그래도 오늘 이 일을 통해 저희가 많이 배웠으니 의미 있었어요. 라고 응원하자 다른 이들도 한 목소리로 맞아요,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면 되죠. 우리 고객들을 더 잘 모시자고요. 라며 웃어 보였다. 조성구는 그 따뜻한 반응에 눈시울을 붉혔다가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알았어. 정말 고맙다 하고 속삭였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어 갔고 문가영 역시 앞으로도 제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극장도 계속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매니저는 곁에서 조용히 오늘 피곤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으니 아마 사람들 반응도 좋을 거예요. 라며 격려했다.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저도 SNS에서 뭐라고 올라오는지 한번 볼래요. 그래도 별 탈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죠. 그러면서도 그녀는 주변의 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됐으면 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에게 예의를 표하면서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팬들이 일제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배우님 말씀 명심할게요. 역시 문가영 짱. 그 모습에 한 스태프가 촬영 장비를 챙기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영상 편집해서 꼭 올려야겠어요. 사람들한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의 과오가 고스란히 담겨서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시청자들한테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결국 한바탕 소동으로 시작된 극장 한 구석의 해프닝은 역설적으로 대화와 공감, 그리고 예의에 대한 공개 워크숍 같은 장으로 마무리되었다. 문가영은 무표정했던 조성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 손을 마주 잡고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진심으로 죄송했고 또 고맙습 앞으로는 저부터라도 늘 신경 쓰겠습니다. 그들이 손을 맞잡은 순간 근처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와 함께 몇몇 관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장면을 포착했다. 아마도 곧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갈 것이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여론보다도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이 더 주목받을 거라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가 볼까요? 한 관객이 동행한 친구에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영화 보러 왔다가 뜻밖의 인생 수업까지 받고 가네. 친구가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얘기는 내일 회사 사람들한테도 꼭 전해야지. 나도 다시 한번 배웠어. 뭐든 먼저 확인하고 예의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극장문을 나서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해프닝을 나름의 교훈으로 삼고 흩어졌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어둑해진 하늘에 간간히 간판 불빛이 반짝였고 도심의 소음이 귀에 익숙하게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SNS에 알릴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해진 이야기는 다시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새로운 예의를 실천하는 시작점이 될지도 몰랐다. 다들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극장 와서 즐거운 경험하길 바랄게요. 문가영은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이연주와 극장 직원들, 그리고 여러 관객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하나둘씩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누군가 그렇게 외쳤고 문가영도 답례하듯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갈 무렵 조용해진 로비 한편에는 영화 포스터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영화의 순간이라는 홍보 문구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듯 선명히 보였다. 어느새 사건은 끝났지만 그날의 울림은 서로의 가슴속에 작지 않은 자국을 남겼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더 나은 극장 문화와 공공예의의 작은 불씨로 번져가리라는 확신을 품은 채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럼 내일도 이 이야기가 더 퍼지겠지? 로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한 직원이 그렇게 말하자 동료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겠지. 그리고 우린 더 성장해 있길 바란다. 꼭 그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을 기대하는 설렘과 함께 극장 안의 불빛은 그렇게 하나둘씩 꺼져갔다.